안녕하세요, 빈트라이즈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문년 음력으로 1월 1일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시청자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저께 사진도 예술일까에 대해서 1편을 한번 촬영해 봤는데, 그때 제가 병원 예약 시간이 다 돼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빨리 도망가느라고 얼랑뚱땅 찍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사진 잡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도 예술일까? 요 주제로 하지만 그 외에 뭐 잡다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잘 아시지만 제가 또 늘 주특기가 그거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사족을 많이 달지요. 본론은 조그만하고 사족 단계도 많죠. 어떤 간에 오늘은 사진도 예술일까? 사진술의 발명, 그리고 예술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덥네. 그러면 제가 요즘은 뭐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이런 뭐 수치를 일일이 못 외우기 때문에 한번 뭐 기록을 한번 읽으면서 뭐 흔히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칸닝 페이퍼라고 하네요. 이런 걸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맺게 하는 그런 원리,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로 나타내는 그 어떤 과학 기술, 그러니까 그걸 사진 화학술이죠, 화학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진의 원리는 그거는 누가 발명한 게 아니고 그거는 발견한 거죠. 그 발명과 발견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럼 그 사진의 원리를 누가 발견했느냐? 그거 뭐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겠죠. 근데 이제 기록이 또 중요하잖아요. 서양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진술의 원리를 보면 이제 옵스쿠라라고, 카메라 옵스쿠라라고 하는데, 카메라라는 말은 방이고, 옵스쿠라는 어두운 방 속에 바늘 구멍을 뚫으면 쌍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런 만년필이 상으로 맺힐 때는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역상으로 이렇게 맺히고, 요걸 보고 또 사람들이 막 근세 때 화가들이 또 요걸 보고 그림을 그렸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또 인터넷에 보면 우리 근대의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걸 뭐 이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본 바는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네요. 하여튼 간에 이런 원리를 자연에 있는 원리를 발견을 해서 이용한 사람이 서양에서는 최초로 누가 됐냐면, 서양에서 우리가 한 기원전 400년, 기원전 4세기쯤 되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먼저 이용을 했다고 돼 있고, 그럼 동양에는 또 누가 했느냐? 춘추전국 시대죠. 춘추전국 시대 같으면 이제 주나라 봉건제도가 시작할 때,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공자, 맹자 이렇게 많이 나갈 때 자자 들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때 묵자가 맞나? 묵자라는 분이 기록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한 세대가 빨라요. 그러니까 묵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것더라고요. 한 세대가 빠르게 그 원리를 이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사진술이죠. 결국은 원리를 가지고 원리만 알았지,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맺히는 상을 종이라든가 어떤 유리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이제 결국은 사진술인데 화학술이죠. 결국은 화학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때 뭐가 사용했냐면 주로 이제 감광제, 빛에 아주 민감한 은을 이용해서 은하염, 은을 사용해서 음판을 만들어서
그걸 상을 잡은 거죠. 고정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먼저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답이 없잖아요. 뭐 네가 먼저 했니 내가 먼저 했니 항상 발명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다 먼저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1930년대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기록적으로는 뭐 우리가 늘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기록적으로는 가장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어떤 화학술을 발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다게르다. 그래서 다게르타입이다 하고 물론 그보다 그 동시대에 또 이게 영국에서 탈보트라는 분이 훨씬 또 더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게르 타입이 좋냐 탈보트 타입이 좋냐는 뭐 갑론을박이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적어놓은 걸 보면 1930년대에 그 어떤 상을 화학약품명에서 상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잡은 사람이 영국의 토마스 영, 미국의 셰뮤얼 모스, 영국은 조금 전에 또 탈보트가 39년도에 그 탈보트 기법을 완성했죠. 그 독일은 또 39년에 그 바이에른 여왕 앞에서 그 시연회도 했고, 그 독일에 또 요한 하인리시 슐츠라는 사람이 또 은하염을 사용해서 상을 이렇게 맺는 그 원리를 발견했다고 하고, 브라질에 보면 그 프랑스에서 이민간 프로랑스라는 분이 또 1939년도에 그걸 상을 맺어가지고 상파울로 신문에 소개도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인터넷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상파울로 신문에 소개된 거는 못 봤고요. 어쨌든 간에 1930년대 주변에 이렇게 사진의 원리를 이용해서 맺히는 상을 화학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 이미지를 붙잡았다고 하죠. 그런 분이 많이 몰려있다. 그러나 기록적으로 우리는 다게르를 최초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게르는 그럼 혼자 만들었느냐. 다게르도 혼자 만든 게 아니죠. 이분 또 그보다 빠른 1826년도인가 그때 요세프 니세포로 니엡스, 보통 니엡스 그런데 니엡스라는 분이 1826년도에 그 화학술을 발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봤는데, 그러면 또 몸도 안 좋고 뭐 이러니까 병도 뭐 병치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게르가 협업을 한 거예요. 협업을 해서 어떤 뭐 둘이가 계약을 맺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니엡스가 돌아가시고 이제 1839년도에 이제 다게르가 다게르 타입을 완성을 했는데, 우리가 뭐 완성을 항상 그 완성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내 거다 그럼 누가 알아주나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잽싸게 특허청에 가서 특허를 잽싸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끼 되는 거지. 뭐 우물쭈물 하다 보면 뭐 발명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했다고 뭐 오히려 내가 먼저 했지만 뭐 지적재산권 사용했다고 뭐 고소당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발명이라 생각하면 잽싸게 특허청을 쫓아가서 특허를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해야 한다. 사진도 마찬가지죠. 사진도 내가 뭐 저번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사진도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선점하는 것이다. 그 분야를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배병우의 소나무를 얘기했잖아요. 배병우 소나무 내가 훨씬 20년 전에 배병우 작가가 뭐 삼릉에 오기 전에도 우리는 삼릉에 가서 소나무를 많이 그리고 뭐 그때 사진기로 사진을 못 찍었지만 그러나 나는 알아주지 않잖아요. 왜? 배병우 작가가 삼릉의 소나무를 먼저 선점해서 꾸준히 소나무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훌륭한 작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 하면 배병우 작가를 통하고 다른 사람들 뭐 지금 가서 많이 찍는데 평생 찍어봐야 2등이에요. 그 사진은 선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발명 뭐 이런 것도 선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록에 이제 남은 걸로 보면 1839년도 1월 9일 날 이거 뭡니까? 그 프랑스 아카데미 과학지의 그 정신석이 그 프랑스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기술지에 다게르 타입을 이렇게 기술을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프랑스 정부가 또 무슨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프랑스 정부가 잽싸게 동작에 빠르게 몇 달 있다가 1939년도 6월 14일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내무부 장관이 그 발명가를 만나가지고 그 발명의 원리를 국가가 그걸
사드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당신의 그 특허 기술, 발명 기술을 우리가 사겠다. 대신에 아까 그 다계로 하고 그 니앱스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뭐 금액이 좀 괜찮은 것더라고. 뭐 그때 화폐 공시 가격은 뭐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록상으로는 다계로가 한 6,000프랑, 그리고 저 니앱스 가족에게 한 4,000프랑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내가 다계로보다 더 빨리 했는데 왜 나는 연금 안 주노 해가지고 소송 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사람 막 그 쓰러져가 자살 비슷하게 하는 그런 사진 찍어놓고 거기다가 뭐 연금 못 받은 그런 비통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치고요. 어떤 간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내무부 장관이 1939년도에 6월 14일 날 그 유족을 만나서 발명을 사드리겠다. 참 니앱스 유족하고 그 다계를 만나서 국가가 그걸 사드리겠다 계약을 하고, 1939년 8월 7일 날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전 인류에게 이 사진 발명수를 프랑스가 구입해서 전 인류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기록으로 세계에서 사진술을 가장 빨리 발명한 나라는 프랑스다. 이렇게 뭐 말하죠.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기록이 중요하죠. 또 객관적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여러 국가들로부터 그렇게 발표를 한번 해서 여러 국가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걸 뭐 누가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진술에 대해서 공표를 한 거는 프랑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떤 간에 사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다 의견이 다른데 요 사진 발명술에서는 제가 말하는 거는 기록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술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사진이 예술이냐, 사진도 예술이냐에 대해서 지난 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늘 궁금했어요. 사진도 예술이냐, 지금은 예술이죠. 그래서 제가 뭐 하도 궁금해서 이 사진도 예술입니까? 이 책도 사고 보고 뭐 이런 여러 많은 책들을 봤는데 지금은 뭐 사진도 예술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어떤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사진이 예술인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뭘로 가지고 이제 또 갑론을박을 하냐. 우리가 또 심심하잖아요. 그 사진만 찍으면 항상 사진을 찍으면서 또 서로 토론을 해야 재밌잖아요. 그림만 보면 미술관에 가서 무슨 뭐 칸딘스키 그림만 보면 뭐 재미가 있습니까? 보는 사람들과 그 그림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게 재미잖아요. 사진도 마찬가지죠. 뭐 사진이 예술이냐? 뭐 예술이지. 이미 이제 지금은 예술이죠. 근데 그럼 뭐 아무 사진이나 다 예술이냐? 뭐 아무나 콕 찍으면 예술이냐? 뭐 핸드폰 가지고 하루에도 뭐 수천 병, 수만 병, 뭐 전 인류에서 뭐 핸드폰 인구가 하루에 찍어내는 거 몇십억 장 되겠죠. 그거 다 예술이냐? 그건 뭐 생각이 달라지겠죠. 예술이다 그러면 예술이고 또 예술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겠죠. 그거는 뭐 아니라는 증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좀 기준이라든가 어떤 개념을 정립할 필요는 있다. 그럼 사진에 대해서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진이 예술이 되진 않는다. 다큐멘터리 사진도 예술이 될 수 있고 기록 사진도 예술이 될지면 사진에 대한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좀 정리를 해보니까 뭐 두꺼운 책, 뭐 5만 책 다 봐봐야 뭐 그게 그거예요. 뭐 내용은 결국은 내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또 한 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탕을 좀 하는데 사진술이 그 발명됨으로써 그 회화의 기록의 영역은 사진에게 넘겨주고 회화는 이제 정감의 영역, 정감의 표현 영역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지난주에 했고요. 또 사진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뭐 진짜 조건인 것 같아요.
작가의 어떤 적극적인 그 개입이 필요하다. 그 뭐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게 뭐냐면 뭐 여러 말을 할 수 있죠. 단어는 그 작가의 어떤 표현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 이 사진 딱 보면 이 누구 사진이다. 작가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서 뒷모습을 잘 찍는 작가가 있었죠. 그리고 목을 잘라 목은 안 나오게 하고 또 찍는 작가도 있고. 하여튼하고 작가별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표현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광의의 표현 스타일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자기 사진에 대한 철학이 정립돼야 되고 무엇보다 그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뭐 기마타 작가처럼 뭐 이렇게 장노출을 찍든가 뭐 랄프 깁슨처럼 뭐 누드를 이렇게 잘 찍든가 그 있죠. 배병우 작가처럼 소나무에 대해서 접근했던 것도 어느 작가처럼 대나무를 찍든가 어느 작가처럼 뭐 골목길에 대해서 집중하든가 또 어느 작가는 정미소를 집중하든가 어떤 자기 창작의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 영역을 구축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작가의 어떤 그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사진은 보십니까? 책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저 책에서 제가 딱 기억하고 이해될 만한 부분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솔직히 뭐 제 능력으로 저 책을 읽고도 뭐 이해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큼은 조금 이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몇 말씀 드려봅니다. 사진적 그 기록적 사진이든 다큐 사진이든 어떻든 간에 사진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사진적 낯설음이 있어야 된다. 사진적 낯설음이 참 표현이 애매한데 어떤 사진적 낯설음이 있다면 그 기록성 사진이지만 예술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예술 사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근데 또 책 선분이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곤란한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로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뭐 저도 공감하고 늘 공감해왔던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말로 예쁘게 쓰면은 사진이 예술이 되는 전제 조건은 그 알레고리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알레고리 하니까 이제 책에 많이 그랬었는데 나도 처음에 이거 뭐 알레고리가 뭐냐 그때 이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쓰면 그 은유적 표현이죠. 어떤 은유적 표현 이런 데 주로 알레고리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많이 쓰이는 게 그 피망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 어느 작가 찍은 피망 가지고도 뭐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피망보다는 그 은유적 표현은 이게 뭐 책 표지를 쓰는 사진인데 이거 뭐 요런 사진 어디서 많이 봐서 이게 뭐냐면 그 식물 이렇게 가지고 이걸 보면 뭐 디트로이트에 어디 뭐 도로라는 뭐 그런 글을 엄청 봤는데 이게 생각에 따라서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를 거.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이 다른데 어떤 식물의 뿌리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이제 참 식물의 어떤 줄기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다른 느낌을 들게 우리가 흔히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은유법이다 이런 식으로 은유적 표현이 있으면 예술이다. 제가 사진도 예술입니까?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진적 낯설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은유적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길가를 가다가 아무나 꾹꾹 찍으면 그것도 예술이냐 하지만 어떤 사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술은 아니다. 그러나 뭐 그 예술이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닌 증거를 대라 하면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의 뭐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 저는 또 바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AI 네이버 사람인데 뭐 사진 책 쓰는 것만 자꾸 표현하면 저는 또 제가 바보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부터는 제가 사족을 붙여서 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자꾸 회화와 사진이 이렇게 서로가 예술이다, 뭐 회화는 사진이 예술이다 이렇게 하다 싸우다 보니까 제가 이런 문구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가르마를 딱 타는 문구. 우리가 자꾸 싸우면 어른들이 나타나가지고 딱 그 가르마를 타줘야 되잖아요.
가르마를 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추상화가로서는 좀 좋아하는 사람이 두 분이 있어요. 몬드리안하고 그 칸딘스키. 칸딘스키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알고 지낸 누님이 그 홍대 미대 나왔는데 그분이 칸딘스키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나도 어떻게 칸딘스키 그림을 보다 보니까 칸딘스키 그림이 상당히 좋고 해서 뭐 칸딘스키라는 분이 선 점선면 뭐 이런 책도 보고 했는데 역시 이해는 안 되고요. 어떤거나 칸딘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예술은 다른 예술의 능력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예술은 다른 예술의 능력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칸딘스키가 쓴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책에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은 솔직히 제가 못 봤습니다. 있다는 것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회화와 사진이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능력에 다른 예술의 능력에 대체될 수 없는 또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진하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쉽게 예술로 가는 거지만 또 그건 아니거든요. 사진은 사진의 영역이 있고 사진은 회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다 잘났지만은 또 다 잘났다고 하지만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잘난 사람이 못 갖춘 걸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이게 각자가 위대한 거예요. 예술도 사진이냐 그림이냐 뭐 네가 위대하다 내가 위대하다 이런 건 결국 말싸움밖에 안 되고 사진은 사진대로 사진의 영역에서 그 예술성이 있다. 그 회화가 표현하지 못한 그래서 사진이든 예술 그 회화든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우뚝 서면 된다. 그게 핵심이죠. 이제 사진에서 이제 추상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요즘 이제 회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세로 오면서 추상 사진이 유명하고 추상 작가들 뭐 작품이 또 비싼 값에 거래되고 또 시대 흐름이 뭐 추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논의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이제 뭐 회화 사진, 스트레이트 사진 이렇게 변천을 해가다가 우선 또 뭐 추상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려는 도전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사진으로서 추상 표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림만큼은 표현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사진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보는 눈에 보이는 걸 정확히 찍어내는, 이거 어려운 것보다, 이거야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진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 렌즈 쓰고, 좋은 날 잡고,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지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나의 이 심경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추상 사진이라든가 어떤 감정을 드러낸 사진은 사진으로서 한계가 있다. 그런 분야는 미술보다 확실히 좀 뒤처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그러나 다행히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포토샵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거의 포토샵이 생기니까 말 그대로 포토샵이 컴퓨터지 거의 그림 그리는 것 같아. 포토샵으로 사진 찍은 것을 잘 조합하고 글씨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사진으로서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진으로서 추상 사진이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어떤 과학의 기술이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는 늘 이렇게 변해가고 거기에 대한 사고도 변해가고 평가도 변해가는 거죠. 어쨌거나 자 우리나라나 뭐 외국이나 이제 그림을 그리든 사진을 찍든 뭐 대부분의 이제 작가 생활을 하는 분, 물론 저같이 또 아마추어로 이렇게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마음에 남에게 표현하기는 쪽팔리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최고가 돼야 된다. 사진 작가로서 최고. 뭐 최고라는 게 뭡니까? 사진도 최고의 금액, 그 번위도 최고, 명성도 최고, 뭐 그런 게 최고죠. 우리 인간 역사에 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예술 쪽이나 이런데 문학 쪽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이건 뭐 제가 늘 느껴오던 건데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중섭 그림을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화가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이중섭과 박수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해서 그래서 제 앞에도 연 안 비네 제 앞에 늘 박수건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물론 뭐 원본은 아니고 복사본 근데 왜 박수건 화가의 그림이 그 그림만큼 값이 비싸지 않을까? 이중섭 그림이 왜 몬드리안 그림만큼 값이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늘 젊을 때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생각을 해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제 생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제 생각이 좀 뺐다간 그런 게 있어요. 결국은 예술이라는 것은 훌륭한 작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의 어떤 예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국가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결국 같은 능력의 예술적 그 능력이 있다면 강대국에 태어나면 훌륭한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왔었어요. 증거는 없고 그렇지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그 이중섭 화가라든가 박수건 화가가 프랑스에 태어났다면 저렇게 말년까지 고독하게 힘들게 살아갔을까? 그림이 뭐 그냥 몇백억이 또 제대로 안 하고 뭐 몇십억씩 하는 걸 그러니까 그 서양의 유명한 작가들은 거의 1000억 단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예술혼이 뛰어났을 수도 있지만 어떤 예술이라는 거는 왜 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그 작가가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간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티 경매라든가 뭐 사티 갤러리 또 뭐 유명한 또 뭐 있노 소드비인가 그런 데서 간택이 돼야 되겠죠. 훌륭한 예술가라고. 그리고 또 부유한 내 그림을 내 사진을 몇천억에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잘 만나야 되겠죠. 저도 뭐 제 사진이 시원찮지만 누가 뭐 100억짜리 100억에 사주면 제가 100억 작가가 되는 거고 그럴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뭐 꿈도 안 꾸지만 어떻든 사진이든 그림이든 국가의 힘이 좀 있으면 훌륭한 작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능력이 어느 정도에 오르면 거기부터는 간택을 받아야 훌륭한 작가가 되지 않냐. 제 나름대로 좀 이런 삐딱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존경하는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소설가 이렇게 소설을 보면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보면 뭐 김동리 작가라든가 박경리 작가의 소설을 보면 왜 이런 소설들이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을까? 그런 나는 훌륭한 작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못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은 생각을 해왔고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옛날에 프랑스 문학가에 그 유명한 사람이, 양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본 이방인을 쓴 까미가 있고, 그보다 더 좀 훌륭하다고 하는 장폴 사르트르가 있죠. 그 장폴 사르트르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실존주의 철학이다, 실존주의 어떠고 저떠고 하면 꼭 그 등장하는 분이 장폴 사르트르인데, 그분 워낙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책은 어려워가지고 제 능력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보려고는 노력을 해봤는데, 그 장폴 사르트르의 소설은 제가 이해 못하지만 그분의 어떤 생각은 굉장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왜 생각을 존중하냐면, 그때 얼마야? 나는 늘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잘 못 찾아. 1964년도네. 1964년도에 그 노벨 문학상을 관장하는 그 할리먼이죠. 우리가 스웨덴의 그 할리먼에서 장폴 사르트르를 노벨 문학 작가로 선정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을 때, 장폴 사르트르가 그 할리먼에다가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작가는 제도화되면 안 된다. 작가는 어떤 상에 구속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보내가지고 노벨상을 거부하겠다. 나를 선정하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편지가 늦게 도착했는지 어쨌든 간에 노벨 그 위원회에서 그 사르트르를 노벨 문학가로 선정을 했는데, 결국은 사르트르가 상을 거부했다고 하죠. 나는 그래서 그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마음가짐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상을 줄 때 저도 그 상을 거부하고, 똑같은 경쟁에서 내가 딱 이겨가지고 1등 했다고 상을 줘야 박수를 받고 상을 받고 싶지, 약간 얍삽한 방법으로 내가 이래가지고 1등을 했다고 여러 사람 앞에 박수 받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우리가 그런 걸 의기라고 하죠. 의로운 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사르트르가 노벨 문학상을 거부하게 된 그 자세한 거는 어디 인터넷에 일타저타한데, 그건 다 생각이 보이고, 사르트르의 어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뉘앙스만 나와 있고.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지 않냐 이거야. 노벨 문학상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이제 물리학상 이런 건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되니까 과학적인 건 딱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학을 푼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수학의 페르미 정리라든가 다 생각 안 나는 페르미 정리하고 라만 무슨 이런 정리 같은 거는 그 뉴먼 가설인가 이런 거 풀려면은 그거는 딱 풀어가지고 답을 내고 어떤 논리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힘이 없다고 노벨상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과학이라든가 옛날에 퀴리 부인이 엑스선 발견했고 이렇게 화학 쉐레딩거 방정식이다 하여튼하고, 물리학이라든가 과학 분야는 무언가를 발명하면 그 대부분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문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선정 기준이 이런 거에 항상 또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직 시험 칠 때도 시험을 치는 게 제일 간단하지, 면접을 해서 뽑는다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것도 시험이 다는 아니지만, 능사는 아니지만 또 면접으로 뽑는 것도 참 애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학 분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사르트르도 그런 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프리카나 우리나라나
개발도상국이나 좀 이렇게 약간 강대국이 아닌 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받으면 정말 훌륭한 작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미국 쪽에서 훌륭하다고 문학가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선글라스부터 끼거든요. 훌륭해서 훌륭한 것인가, 훌륭하다고 만들어서 훌륭한 것인가, 항상 이렇게 얍삽한 생각을 하고 먼저 보는데, 어떤 간에 강대국이 아닌 나라에서 문학을 하는가, 사진을 하는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강대국이 있는 나라 사람들보다 10배 정도 노력을 더 해야죠. 더 해서 또 이기면 되니까. 어쨌든 예술은 무엇이 우수하다, 무엇이 위대하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 어렵죠. 비싼 그림이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결론, 제인테 좋은 것이 좋은 그림이다. 각자에게 좋은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 가장 위대한 예술은 모든 지구의 70억이 봤을 때 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 좋은 예술이다. 몇몇 사람만 훌륭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뜻도 모르는 거, 이거 위대한 예술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했듯이 가장 위대한 예술은 무엇인가? 칸딘스키, 피카소 그림, 마크 로서커 뭐 여러 훌륭한 작가들이 많은데 그건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판정을 할 때는 가격을 많이 보죠. 그 사람의 명성이 얼마나 져 있는가, 그림 가격이 얼마나 팔리는가 따라 그 사람이 훌륭하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속물적인 방법인데, 또 뭐 그 방법 외에도 또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또 없잖아요. 그림도 사진도 다 위대한 예술이지만 가장 위대한 예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그림, 사진 뭐 그거보다 더 가장 위대한 예술은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인생사에서 세상살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학입니까? 그림입니까? 뭐 철학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예술은 살아가는 것이다. 태어나서 죽지 않고 천수를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로병사를 거치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바꿈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이, 인생이 가장 훌륭한 예술이고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그러니까 저와 지금 여러분께서는 가장 위대한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게 가장 위대한 예술이니까 가장 위대한 예술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오늘 또 내일 또 원래도 내년에도 늘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이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쓸데없는 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